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리더 러블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블로그 생활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설명을 한 다음에 실습 화면으로 안내해서 또 그곳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PPT를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고요. 초보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요, 블로그 기본 정보 관리, 이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블로그 정보, 프로필 정보, 기본 에디터 설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뒤에서 제가 화면을 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 발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주제와 공개 설정하는 거, 발행 설정, 또 태그, 우리 해시태그 아시죠? 그 태그 편집하는 거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블로그를 포스팅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특히 저도 여러분 포스팅 하셨나요? 포스팅 잊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포스팅은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 글을 쓰셨나요? 글을 올리셨나요? 글 발행했나요? 네, 이런 것이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예요. 그리고 서로 이웃이라는 게 있고요. 블로그에는 이웃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이웃은 말 그대로 A와 B가 서로 이웃하는 거고요. 그냥 이웃은 A가 B만 또는 B만 A를 이웃하는 것이 그냥 이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OT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서로 이웃은 또 인스타로 말하면 마팔로우고요. 또 이런 경우는 새 글이 뜨면 서로 A, B에게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A라면 B의 글이 떴을 때 가서 뭐 공감이라든지 댓글 허용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웃이라는 건 뭔지, 네, 나 혼자만 이웃인 경우니까,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을 해놨다면 저 사람이 글을 생성했을 때 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알림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이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추가를 줄여서 그냥 서이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네, 그냥 있구나. 흐름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공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댓글창 이게 밑에 보면 공감 댓글이 있는데 하트 모양이 있어요. 그 좋아요, 하트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스타랑 비슷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블로그 글을 공유하는 게 있어요. 내 글을 쓰면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뭐 또 비슷한 단어로 스크랩 한다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세계형 블로그 생활 모집합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것을 굿즈 카페에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스크랩 한다고 하고 공유한다고도 하는데요. 네, 이런 용어들 있으니까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그리고 비밀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댓글을 쓰다 보면 사람들을 좀 모르게 하고 싶은 댓글, 나만 알고 싶은 댓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 가서 또 비밀 댓글을 쓸 수 있는데요. 자물쇠 모양이 있으면 비밀 댓글입니다. 그래서 비밀 댓글은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이런 게 있고요. 비밀 댓글을 줄여서 비댓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실습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블로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네, 제 블로그 화면이에요. 네, 블로그 화면 디자인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 디자인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글쓰기를 하는데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의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도 제 화면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훨씬 이제 운영이 수월하시다 보면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상단에 어떤 사람은 상단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상단에 이웃 블로그, 블로그 홈, 내 메뉴 이렇게 해서 제 닉네임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일단은 다 눌러보세요. 뭐가 있지? 라고. 그 중에 이제 내 메뉴에서 이제 글쓰기 관리 통계가 있는데요. 글쓰기는 말 그대로 글씨를 쓰는 그런 페이지고요. 관리는 뭐 닉네임 설정이라든지 프로필 설정 이런 걸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나한테 오늘 저 몇 명이 왔고 뭐 몇 명이 글을 읽었고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는요. 글쓰기와 관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 관리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제 관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관리 페이지,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상단에 있는 세 가지예요. 기본 정보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알게 되면은 블로그가 조금 더 친숙해졌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블로그 주소 이렇게 있고요.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일단 추천드려요. 물론 완전 초보면 상관없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블로그 주소를 변경했을 때 내가 블로그 주소를 어딘가에 적어놨죠. 연동시켜 놓던 것들을 다 고쳐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블로그 주소는 진짜 특이한 경우 아니면 변경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명은요. 육아와 블로그의 진심이 찰떡이네라고 하는데요. 언제든지 또 바꿀 수 있어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블리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블로그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생각하시고 하세요. 별명, 네, 닉네임이에요. 이것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러블리은 말고요. 눈카페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요. 나는 분명히 러블리은이랑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러블리은이 안 보이고 어느 날 은카페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 부분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면 한 번 더 공감하고 더 좀 그 글에 궁금해할 텐데 사실 모르면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명도 사실 많이 바꾸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닉네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닉네임이 정하는 게 어려워서 블로그를 시작하지 못했다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개글은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쭉쭉쭉쭉 써주시면 되고요. 처음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나의 컨텐츠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녹여서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정도, 세 줄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주제입니다. 주제를 눌러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이 블로그 주제가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이제 주제를 정해놓으면 그 주제에 관련된 글을 막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글을 막 쓰게 되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글이 이만큼 쌓이고 나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좋아해서 그냥 책을 하나하나 읽고 글을 썼을 뿐인데, 어느 순간 책에 대한 포스팅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걸로 우리 인플루언서에 도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설정이 중요하지만, 주제 설정도 네, 변경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있어요. 프로필 사진이죠. 네, 등록을 누르시고 사진 이렇게 찾아보기 해서 원하시는 사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 이미지 있는데요. 우리 블로그는 PC 버전 말고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에서 나오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이는 그 화면을 얘기하는데요. 요 커버 이미지도 일단 기본으로 있으실 거예요. 기본 하시고 천천히 변경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예시도 보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네, 이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업자나 네, 톡톡 연결 이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신 부분은 네, 자세히 보기 파트너스 센터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블로그명이나 별명, 소개글, 주제를 변경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확인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잘 저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명, 별명, 소개글, 주제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글쓰기로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꾸미기, 메뉴, 글, 통계 이런 것들 밑에 있는 것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설정 지금 방금 했죠. 그러면 이제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메뉴 상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 뭐 프롤로그, 블로그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밑에 보면 제 블로그 카테고리가 쭉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조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쓸 만큼만 하는 게 요즘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은 걸 만들기보다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카테고리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글을 써나가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카테고리 만들려면요. 일단 블로그, 페이스, 카테고리 관리에 가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 이제 회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눌러볼게요. 추가를 눌렀더니요. 밑에 게시판이 생성됐어요. 카테고리명은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12월 슬불생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했더니 옆에 0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글이 이 폴더에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카테고리명 11월 슬불생 여기서 고쳤더니 여기도 같이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11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이 오른쪽에서 고쳐도 이렇게 변경이 스스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가 몇 개 있는지도 표시가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개. 네, 카테고리 여러분 지금 공개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주제 분류. 네, 이거는 뭐 할 거냐? 그럼 뭐 IT 컴퓨터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글 보기 앨범형 블로그형인데요. 앨범명은 사진을 강조한, 블로그는 글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은 처음에는 블로그형으로 그냥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크게 건드릴 거 없이요. 그냥 이 카테고리가 기본이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저는 이미 한 게 있으니까 이제 하지 않을 건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 자, 자세하게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고 카테고리를 추가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글이 생성된다는 거.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글을 발행하시는 데는 이런 세팅이나 이런 거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확인을 눌렀다가 치고 이제 블로그 글쓰기로 가볼게요. 네. 블로그 글쓰기 화면입니다. 여기 제목이에요. 위에는 제목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실 수도 있고요. 밑에서 사진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네, 사진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세세한 것들은 제가 내일 일단은 사진이랑 가독성을 얘기 드리면서 이 기능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글을 썼어요. 제가 오늘 독서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글을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발행으로 가세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표가 뜨죠. 그러면 카테고리 이거를 아까 제가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라고 해서 연습했던 그 카테고리 있죠? 뭐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주제가 뭐였는지 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뭐 패션 좋은 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방송도 있을 수 있고요. 뭐 IT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카테고리에다가 넣었고 주제도 정했어요. 그러면 공개 설정은 전체 이웃 공개, 서로 이웃 비공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엔 전체 공개하세요. 비공개 말고 전체 공개를 계속 하셔야 성장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발행 설정입니다. 이제 발행 설정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네모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체크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반대로 하얀색이죠. 하얀색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건 뭘까라고 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하트를 눌러보세요. 외부 공유를 허용하면 등록된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넣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나는 하고 싶다 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댓글 허용을 뺀다. 그러면 오늘 이 글에는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을 뺀다. 그러면 하트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댓글과 공감 이런 것들은 다 초록색 박스가 이렇게 지금처럼 쳐져 있어야 댓글도 달리고 하트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도 가능해서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내 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뭐 실시의 표지 설정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이 설정을 기본으로 유지해서 하도 되는데 가끔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뭐 태그 편집해 볼게요. 이거는 해시태그인데요. 인스타는 본문에다가 해시태그를 막 넣잖아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본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블로그는 해시태그를 편집 여기다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문 말고 여기다 쓰면 좋습니다. 물론 본문에 쓰셔도 되지만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뻐요. 최대 30개라고 하지만 블로그는 해시태그를 한 10개 정도 네, 10개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발행은 지금 발행할 수도 있고 예약으로 해서 내일 내가 여행 가니까 내일 모레 스스로 발행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약을 눌러보시면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수요일 날 오전 5시에 네, 땡땡 20분, 5시 20분에 발행 여기서 누르면 23일 5시 20분에 블로그가 스스로 발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시리즈를 연재하고 싶고 나는 1일 1포스팅 또는 일주일에 3번씩 계속 발행을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날에 여행을 가야 돼. 친구와 약속이 있어. 그러면 미리 써놓고 이 발행을 누르시면 알아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블로그는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시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최대한 쉽고 직관적이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 PC 버전으로 하시길 너무너무 일단 추천드려요. PC 버전이 익숙해지시면 네이버 모바일 버전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이나 이런 거 가독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핸드폰에 이제 플레이스토어나 이제 뭐 구글 그런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를 치시고 네이버 블로그를 치시고 앱을 꼭 미리 받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글이든지 한번 발행해 보세요. 사진 한 장도 괜찮고 뭐 글만 써도 괜찮으니까 일단 첫날은 한번 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